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네. 이런 걸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제 책을 보는 거고. 오늘 대놓고 책 얘기하는 방송이 토크기 때문에 책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잘 썼어요 제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의 저자, 우리 이인복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컨드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입니다. 스마트워크에 대한 내용들, 요즘에 IT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타이틀로는 직접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트렌드 워커다. 근데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히 메타버스를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메타버스가 유니버스라는 말에서 온 거라서 메타가 초월적인 것들, 메타인지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상이다. 또 다른 세계,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강혁진님이 있는 현실 세계가 있고, 네. 그런데 우리 아바타들이 만나는 세계가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현실은 여기 본체는 하나. 그러니까 제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는 이게 2018년도에 네. 레디 플레이어 1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걸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쉬워요. 아, 다들 뭐 이렇게 VR 기기 하나씩 딱 쓰고 그렇죠. 가상의 세계에서 나의 캐릭터로 참여해서 만나는. 근데 좀 추가로 이야기를 드리면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너무 먼 미래예요, 사실. 대략적으로 2030년 정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메타버스라는 것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쵸. 이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이유들이 있다고 책에서 좀 설명을 네네. 해주셨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거를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 중에 첫 번째가 혁신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코로나. 지금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계가 희미해졌어요. 예전부터도 현실 세계랑 가상 세계라는 것들을 구분을 별도로 했었지만 네. 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TV 보면서 다들 카카오톡 하잖아요. 다 하죠. 나 TV 보면서 페이스북 다 하고. 익숙한 거예요, 이제.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촉발시킨 첫 번째는 메타버스를 지금 이야기를 해도 네. 자연스럽게 만든 겁니다. 그 두 번째 요소는 저는 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식시장은 항상 테마를 필요로 해요. 네. 어떤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면 미리 선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이 뜰 것 같아요. 그럼 네. 캠핑주 다 올랐거든요. 여기다가 여행이 앞으로 풀릴 것 같아. 이러면은 뭐 여행주 관련된 것도 또 썼거든요. 메타버스가 뜰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확 불을 질러버린 게 뭐였었냐면은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3월 달에 뉴욕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이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은 네. 45달러에서 시작해갖고 최근에 한 70달러를 좀 넘겼어요. 근데 얘가 대단한 건 뭐냐면 기업 가치를 얼마로 인정받았냐면 42조로 인정받았어요. 어디랑 비슷한 거예요? NC의 두 배예요. 네. 이 주식이라는 테마에서 로블록스가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했고 이거랑 더불어서 네. 그 테마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떠오르고 바로 그저께 그래서 미국에 처음으로 메타버스 ETF 펀드가 생겼어요. 그것만 사시면 되는 걸로 만들다 보니 그래서 주가 시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메타버스 주, 테마주 이런 식으로 해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또 하나가 이제 NFT가 있는데 NFT는 뒤에서 좀 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세 번째 NFT라서 그거는 뒤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2030년에 뭔가 이루어질 거를 지금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지금 현실에서 메타버스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만나올 수 있는지. 메타버스가 VR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상세계 전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지금 정의가 내려진 것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은 네.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증강현실, 거울세계, 라이프로깅, 네. 그리고 가상세계. 그래서 하나씩 예를 좀 들면 네. 자, 증강현실은 여러분도 다들 아시는 AR을 이야기를 해요. 공간을 카메라로 비추면 네. 카메라 위에 막 새로운 막 그런 인물들이나 막 그 이제 그런 올드한 사람들이 아이템이 나오고. 생각하시면 딱 좋은 게 그 터미네이터. 예, 더. 더 예전이라고 한다면 드래곤볼의 스카우터. 아 드래곤 거기까지 가면은 이제 이거 쉽고. 이런 게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죠, 기술들인 거고. 증강현실이죠. 그 요즘에로 하다라면 최근에 나왔던 구글 글래스. 딱 쓰고 사람을 쳐다봤을 때, 네. 손님 봤었을 때 지금 피로도 만땅 이렇게 피로도 100%. 그게 이제 A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의 중에 하나가 거울 세계. 거울 세계. 현실을 그대로 옮겨놨다. 제일 쉽게 제가 정의해드리자면은 구글어스. 지구 본이다 보니까 우리 현실의 세계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져 있고 파리에 가보고 싶다. 에펠 딱 찍으면 바로 막 슈퍼맨 된 것처럼 날아가잖아요. 이게 미러월드예요. 현실 세계를 바꿔놨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라이프 로깅. 라이프 로깅 말 그대로 네. 우리 삶을 기록을 하는 건데 네. 유튜브 라이프 로깅이에요. 유튜브도 메타버스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을 파괴한 데가 유튜브거든요. 그쵸. 무한도전을 지금 사람들이 다시 보고 있고 그렇죠. 여명의 눈동자 올라오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라이프 로깅도 이제 버추얼 월드인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우리가 겪었었던 컨텐츠들이 계속 기록되고 쌓이고 하는 그런 공간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제 마지막 남은 개념이 가상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VR보다 좀 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리니지라는 게임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게임들 있죠. 네. 난 여기에 있지만은 내가 가상 세계 속에서 성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검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현실 세계랑 다른 게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레벨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뭐 책을 한 권 읽었다고 지식 플러스 1 안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게 안 되죠. 성과가 측정이 되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걸로. 그런데 게임 세계는 확실하거든요. 내가 게임 속에서 열심히 몬스터를 잡고 다녔으면 레벨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내가 열심히 돈을 내고 아이템을 샀으면 내가 강해지는 거고 그게 오히려 정당하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게임에 빠지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메타버스를 이야기할 때 게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네. 게임과 메타버스는 같이 같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질문은 아까 앞서 잠깐 얘기했었던 NFT라는 건데 트위터 한 줄이 뭐 30억에 팔렸다. 그쵸. 그리고 뭐 디지털 그림이 700억에 팔렸다. NFT 거래를 하려고 한다. 뭐 요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이 NFT가 뭔가요? NFT는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코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근데 무슨 코인이라고 다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혁진님한테 오늘 500원을 빌렸어요. 500원을 빌렸어. 빌렸어요. 네. 갖고 있다가 내일 갚아야 돼요. 근데 이 500원이 어제 제가 받은 거하고 틀려도 되죠. 93년이나 2020년이나 걔의 가치는 똑같이 500원이라고 우리 둘이 인정을 했으니까 똑같죠. 네. 바꿔줘도 돼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혁진님한테 내가 지금 맥북을 빌렸는데 제가 내일 반납할 때는 옛날 거 넷북 이런 걸로 갖다 줘요. 뭐 장난하세요? 똑같은 북이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죠. 왜냐면 이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이게 대체 불가. 이렇게 구분하시게 되면 이해하시긴 쉬워요. 근데 NFT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오늘 그림 하나를 짤을 그려갖고 올렸어요. 네. 이거 올린 거 사람들이 괜찮은데 막 퍼가기 시작하는 거죠. 퍼가갖고 이거 내가 만들었어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명하신 분들이 그린 그림이야. 그 자체가 입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그렸어.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사실은 디지털 재화예요. 디지털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NFT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뭘 해주기 시작했냐면은 이건 이 사람 게 맞아 라고 블록체인 방식으로 씌워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박제를 시켜버리는 개념이에요. 아, 그래요? 원래 비트코인의 개념이 그거잖아요.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네.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체인을 만들고 네. 다음번에 거래가 나오게 되면은 이 체인 밑에다가 붙여넣는 개념이 돼요. 그렇죠. 어쨌든 이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쵸. 이 개념이 NFT로 들어온 거예요. 디지털 컨텐츠의 원본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게 해준다. 그렇죠. 낙인을 찍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디지털 그림을 하나 누가 이쁘게 그렸어. 그래서 이게 진짜야 라고 해서 축하해 네 거 진짜야 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내 컴퓨터 화면에 넣을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넣을 수도 있는데 난 가짜면 어때? 똑같은데 그쵸.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똑같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은 제가 이 비유를 제일 많이 쓰는데 모나리자 모나리자. 루브르 박물관에 있잖아요. 그렇죠. 모나리자 가서 보였을 때 네. 바로 눈앞에서 보지 못하잖아요. 멀리서 보죠. 거기 앞에 사람들 머리가 제일 많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머로 이제 사진을 찍죠. 사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모나리자를 보고 싶으면은 사실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네. 확대해서 보면 더 잘 볼 수 있어. 하지만 우린 모나리자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게 진짜야 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NFT 쪽에서는. 이런 것처럼 NFT 아트라고 하는 분야가 지금 뜨고 있어요. 그럼 뭐 그림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그렇죠. 건가요? 아티스트들. 모나리자 그림이 얼마냐면요. 대략 한 44조 정도 된다 그래요. 아, 44조요? 네. 아까 로블록스가 40몇 조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꾸면 되겠네. 기억력이 좋아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를 44조를 주고 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예술품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저희는 네. 모르지만 네. 이중서의 황소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면은 그 값어치가 누가 부여를 하게 되느냐. 시스템 경매라든지 네. 국내 서울옥션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분들이 눈으로 봤었을 때 네.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라면서 발굴을 해서 인증 작업을 먼저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에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NFT 아트 쪽에서는 그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거래소가 생기겠네요? 거래소는 이미 있어요. 글로벌하게요? 아니면 글로벌하게 있고 국내에도 있습니다. 국내에도 있다? 네. 자, 우리가 거래를 한다고 해볼게요. 네. 이인봉님께서 지금 그림을 그렸어. 나 이거 NFT로 거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거래하는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픈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열려있는 바다다. 그래서 제가 책에 한 구절을 써놓은 거는 오픈시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넣어놨어요. 이거는 그냥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누구나 올릴 수 있어요. 네. 누구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퀄리티 관리가 안 돼요. 아, 네네.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이나 말도 안 되는 그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 그림도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이미 올려놨지. 오픈시는 또
한국어 버전이 또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올라온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세돌 구단이 그 전에 알파고하고의 대국에서 이겼었던 제3대국이 네. NFT가 돼서 오픈시에 올라왔어요. 근데 대국 자체가 대국 자체는 기보죠. 이게 지금 이더리움에서 2억 정도의 판매가 됐거든요. 자, 낙찰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린 파일 같은 걸 받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이게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그래갖고 자동 계약이에요. 스마트 거래.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최고가로 낙찰을 받으면 이 사람한테 자동으로 전송.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원본이니까 나만 한 명만 살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거 하나만 올렸으면 소유권은 당신 거.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약점이 나오는 게 그냥 스크린 캡처 뜨는 걸 막지는 못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모나리자처럼. 다른 사람이 카피라더라도 내가 가진 게 소유권이니까 네. 그럼 나는 이 소유권을 갖다가 또 경매로 팔 수가 있어요. 지난번이랑보다 조금만 더 비싸게 팔게. 이러면서 파는 거죠. 근데 뭐 얘기 들어봐도 저는 당분간 안 할 것 같은데. NFT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아티스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실제 그림을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현실 세계에 네. 그죠. 인스타그램에 하는 그냥 거죠. 내 그림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래서 지금 전 큰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몇 년 전만 해도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돈 주고 다운받는 거에 사람들이 안 했었어요. 우리 그냥 불법 제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 어둠에 붙였으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음악은 예전에 소리바다라는 데서 다운받았고 영화는 뭐 요새 토렌트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다운받고 했는데 플랫폼에서 뭐 예를 들면 넷플릭스로 구독해서 볼 수도 네.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어. 디지털 아티스트 분들이 파는 제품들은 어떻게 파냐면 네. 그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파일을 받았죠. 네. 뭐 움직이는 파일이라면은 이제 그 MOV 파일일 거예요. 그걸 받아서 저 거실에 전시하는 거예요, 이제. TV로 틀면 되는 거니까. 모니터로 틀면 되고. 그럼 이제 인증서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주죠. 과거에는 종이 인증서 네, 같은 그쵸, 것들 그쵸. 당신의 소유다. 이제 이거를 하나 더 블록체인 방식으로 감싸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훼손할 수 없는 걸로 인정을 해줬다. 그래서 인증이 점점 더 중요한 시점이 되어져 가는 게 지금의 NFT에서는. 그리고 카카오가 NFT에 뛰어들었죠. 너무 흥미진진하게 제가 좀 얘기에 빠져들어서 저도 모르게 좀 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아까 2030년이면 완벽한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앞으로 남은 7, 8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무언가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면 좋을지.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2009년에 아이폰 3GS가 처음 들어왔어요, 국내에. 네. 걔가 들어오면서 모바일 혁명이 시작이 됐고 그쵸. 이 모바일 혁명에 잘 올라탔던 기업들이 지금 10년이 넘어서까지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처음에 카카오가 이 정도 성장할 줄 아무도 몰랐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카카오톡 막 얘기했을 때 그걸로 돈 어떻게 벌려고 그러지? 라는 쓸데없는 걱정을 다들 했죠. 그럼요. 내 걱정을 해야 되는 그렇죠. 항상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라는 것도 새로운 파도고 새로운 기회라고 이제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네. 예전에 항상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게 네. 야, 저건 거품이야, 말도 안 돼. 비트코인도 그랬었고 네. NFT도 지금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 게 그게 허상이 될 수도 있고 실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미래는 우리가 꿈을 꾸면서 만드는 거잖아요. 일단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옵션을 놓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내가 뛰어들 수 있을까? 현재 흐름에서는 제 주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 책을 읽고 나서 앞에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하는 사업이 메타버스인지 몰랐었다. 우리 회사는 여행 사업이었었는데 메타버스였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리하게 엮는 게 아니고 하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그쵸. 북적북적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관망만 하게 되면은 쓸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두 가지를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메타버스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지금 유튜브에도 좋은 영상이 많고 네.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네. 이런 걸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제 책을 보는 거고. 오늘 대놓고 책 얘기하는 방송이 토크기 때문에 네. 책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잘 썼어요, 제가. 기준을 제가 빨리 잡고 싶었던 거였었고 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입문서가 필요했었었는데 없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걸로는 충분하죠. 그리고 훌륭합니다. NFT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꼭 한번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당장 메타버스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튜브 들어가셔갖고 매뉴얼만 보셔도 되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만 보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각자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무조건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가상 부동산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잘못했다가 우리 폐가망신하거든요. 네. 문제가 좀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라는 책을 쓰신 또 우리 이인복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이인복 대표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